자,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 PPT의 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그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의 내가 1시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서 이걸 들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건 더 강한 뭐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각성자각훈련. 칼마 자체를 해체하고 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화시키고 칼마 에너지를, 그걸 한다는 칼마 장애적인 에너지죠. 이제 대상과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보다 더 거한 그걸 해체시키는 그 치유 그게 있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각성 자각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칼마를 갖다가 이게 대상에 대한 조우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 된다면 더 강한 각성 자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사람들이 웬만한 거기가 높더라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칼마가 있으면 딱 그 사람이 그 칼마에 깨어있지 않을 때는 칼마 대상이 어떤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그게 업세트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딱 그하게 되고 하는 거지. 이게 자동 반응을 한, 여기서 얘기하는 칼마적인 한계 상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또는 거기가 낮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가 낮은 대상에 칼마 대상을 갖다가 여러분이 포용하고 구하려면 상당한 여러분이 수련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또 여러분의 내담자들은 아직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의 칼마가 대상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칼마 대상을 당신이 벗어나야 되고, 칼마 대상과의 그걸 갖다가 벗어나는 치유, 기제가 당신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성 자각의 강한 각성 자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무기대의 각성 자각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체가 훈련이 돼야 된다. 나중에 되려면 일반 치유 기제에서 그하지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혼의 치유적인 것 중에서 일반 치유에 관련된 걸 뽑아가지고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 자각과 관련해서. 인지 자각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한테는 그 자기가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으로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expectation, 기대가 있다. 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퍼포먼스가 있기, 그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마 대상자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게 조금 이게 그해가 있지만, 그 정도는 사람들이 웬만큼은 그 해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마 대상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담자한테 그걸 갖다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칼마의 자동 반응, 칼마 대상에 대해서 자동 반응하면은 이게 자기 파괴적인 부메랑이 된다는 걸 항상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이게 뭐예요? 각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 각성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딱 자기가 자동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물방울 이론에서 얘기했지, 딱 자기의 기분이나 무엇이 딱 폭발되려고 하는 이전 단계에서 또 폭발이 되고, 폭발된 다음에 또 계속 그 폭발된 그걸로서 계속되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칼마 대상과의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게 하려면은 칼마에 대한 그것이 치솟는 거 알아차는 게 나중에나 좋다, 이게. 알아차는 그 순간 뒤집어졌구나. 그 순간에 이게 뭐예요? 즉각 각성 자각 상태. 뒤에 가면 이제 다양한 훈련 기법들이 나온다, 이게. 만트라적인 훈련이.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있는 걸 굉장히 강조해야 돼. 마음 책임은 깨어있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대단한 수련, 수행 수준이 있지 않더라도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 의식,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를 갖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이. 칼마 대상은 전부 다 대개가 가족,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또 친족간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렇지 않으면서 칼마적으로 얽혀있는 여러분의 친구나 그 한 사람이, 칼마라는 게 처음에는 딱 하다가 이건 마치 그거랑 마찬가지. 아까 내가 그랬지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그거 같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팍 돌변하면서 칼마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가족 간에도 누군 말할 필요도 없고, 가족이 아니면서 칼마가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구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돌변하면서 이게 데이트 폭력 같이 이런 상황도 약간. 그렇죠. 그거 다 칼마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요새 전부 다 결혼하고 뭐 만나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 데이트 폭력 당하고 서로 죽이고 뭐하고 하는 그런 소시오패스나 성격 장애자들이 한 게 다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이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게. 칼마. 그래가지고 딱 넘어가면 그런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자식이 그하고 해서 부모가 막 그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팍 찌르면서 탁 죽는다든지, 또 그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있는 거예요.
거예요. 칼마가 좋은 것 같다면. 근데 어느 순간에 탁 그거 하면서 이 칼마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모양 이런 걸로서 인간관계에서 칼마가 드러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여기 칼마가. 카르마가 한국말로 뭐냐고. 한국말은 업이란 거죠. 나쁜 칼마는 업장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나쁜 칼마. 내가 왜 칼마란 말을 쓰겠어요? 업장이니 이런 말은 우리 동북아나 이런 데서는 흔히 쓰고 또 불교적인 용어지만 이제 세계에서도 다 칼마를, 서양인들도 칼마를 얘기하는. 그래서 나도 가능한 동생의 보편적인 용어로서 칼마란 말로 써요. 칼마라는 게 나쁜 업장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마는 내 강의 들은 사람도 있지만 개개인의 칼마, 개개인이 칼마와 또 코 칼마, 우리가 그 쉐어드 칼마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중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어나가지고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개인 것들에서 그 다음에 그 패밀리 자체 전체만 해도 하나의 그 코 칼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사회, 국가, 어느 지역, 어느 세계 이 모든 게 다중적으로 좀 이 가이아 지구에 태어난 것보다 다 업이에요. 근데 그걸 나쁜 걸로 얘기하지 말라 이게. 칼마에는 선업 칼마 당연히 있는 거고 선업을 여기서 더 강한 건 성의식이라는 게 그거는 여러분 같이 수행을 하고 깨어나고 깨닫고 하는 거 이건 성의식이에요. 그걸 아까 내가 지적이고 지성식이고 한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칼마라는 게 서양에 쓰는 게 굉장히 우리가 업하면 뭔가 이게 나쁜 쪽으로 전부 다 연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칼마란 말이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포함하고 개인의 칼마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여러 다중적인 그런 칼마의 체인 사슬 장 안에 칼마의 장 다중 칼마의 장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우리 인간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 반응한다.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표청의식은 뇌의 지정이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자동적으로 자극이라는 게 내외에, 내외가 사실은 외적인 것도 다 내면에서의 다 그걸로서 하는 거지만 여하튼 내외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탁 반응이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이 그 사람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성격상, 기질상 뭐 적각 방어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동 반응이란 말이에요. 고민하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있다가 탁 그거 한다. 이것도 다 그 사람의 그 의도적인 무의식적이고 의지적이고 그것도 다 자동 반응인 거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각성자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방편이 사실은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의 여러분이 아까 내가 5가지 요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기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 하는 여러분이 깨어서 항상 허용하고 이해하고 어디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자기 건기에 자기 수준에서 계속 행동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또는 어떤 직장, 사회 그 사람이 파괴적으로 나온다. 무한 포용이 그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방편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적인 대응이지만 가능한 한 긍정, 설득하는 이런 것도 이제 방편적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게 탐진치의 문제.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에서 우리가 성찰적인 각성자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란 게 전부 자신의 탐진치 이게 불교적인 것이지만 이게 아주 진리 중에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자생하는 욕망, 본능 그게 노예가 되고 그것이 행위로 왔을 때 어리석은 행위 이걸 대부분이 그러게 된다. 그 성냄, 탐진치 이게 인간이 보통 깨어있지 않은 인간이 건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다른 거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여러분 당신이 어떻다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고 당신인 건 당신의 경우에 조금 더 어떤 것이 더 하거나 덜 하거나 더 개성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야 돼. 당신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것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그 문제를 갖다 의식 못하거나 의식하더라도 겉으로는 어때요? 안으로 억누르고 오히려 억압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일본 사회라는 게 잘못하던 그거 하니까 여러 얼굴을 써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전부 다 이 탐진치와 콤플렉스 위축, 불안, 우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란 게 약간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단지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이런 게 차이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그런 문제를 스스로가 그래. 어느 정도 심하고 자기도 거의 그런 걸로 좀 고통을 받거나 신경정적으로 되고 또 감정 정서적인 불안이나 또 불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물질이나 행위 중독으로 한 거야. 의식 중독.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이게 사람들 전부 다 블루밈의 의식 중독에 다 걸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념, 확정 편향. 그리고 자기가 그거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정치적인 게 제일 그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치 집단 자기가 나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극보수다. 근데 이 사람 극보수라는 게 이 진보가 뭐 어때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수나 진보 양쪽이 다 필요한 거라고. 그냥 보수나 건여지 다 필요한 건데 물론 중심이 보수는 이념적이고 오렌지 빔적인 합리적이고 뭐하고 이런 거, 또 힘 이런 거지만
진보는 존재적, 공동체적 이런 거 진정한 그런 거지만 어느 한쪽만이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사는 삶이란 것은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회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학부나 A대 나와서도 뭐 어떤 정치 지도자, 주일놈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하는 그 반대쪽에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배웠다는 사람들이 양쪽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쪽은 물론 진정한 진보, 진정한 보수는 그렇지 않지.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극보수, 극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영향받는 게 뭐예요? 다 유튜브니 이런 거에서 이 사람들이 확정 편향해서 자기가 그 하나 딱 싫어 저거 야당 지도자 완전히 저 사람들이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고 뭐 싫어 아주 죽일 놈이야. 매스코 미디어가 만들었다.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걸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어떤 상관없이 그 안에 이런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지만 정치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안에 제일 심한 게 이제 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어느 누가 있는데 그것이 정도가 어떤 정도냐 그 진정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게 자기를 제어하고 독려하고 그하면서 또 자기 성찰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걸 도를 넘어가지고 내가 치유를 좀 해야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좀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치유를 갖다가 다 정신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전부 다 또 뭐예요 몸으로 다 이게 가있다 정신 프로이드가 얘기한 뭐 진짜 전환장애가 아니라 무조건 이게 뭐 정신심리적인 장애는 전부 다 몸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만성 생활습관병이라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더 그하다 이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제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각성하는 결국 우리가 훈련이라는 건 여기 자기자의 각성 만들어요. 자기자애는 잘못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아까 명상살인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각성적 자기자애라는 게 그냥 우리 인간이 문제가 누구나가 다 있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걸 알아차리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 비난하거나 자기 부정적이거나 이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자애인 거지 무조건 자기가 온갖 나쁜 짓 한 것도 전부 다 자애 이 서양 마음 챙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하는 그게 아까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만트라적으로 계속하고 그런 훈련 긍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각성자만 빼면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자애 또는 자기자애 또 이게 뭐예요? 긍정, 화금 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각성적이라 돼. 각성자각 제대로 알고서 그건 자기를 포함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나, 인간 제대로 알고서 그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고통 불행의 원인 또 심신장애, 정신심리장애 이 심신장애는 건 모든 정신심리장애는 우리가 외인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우리가 다친다든지 병이 걸린다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내인의 거다 위에서 정신심리적인 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심신의 장애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말하는 건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첫째는 계속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불교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무지무명 연기적인 세계 법의성에 대한 게 무지무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적인 수행 차원으로 가거나 그 위의 차원으로 하면 그게 보이지. 그렇지만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모르는 건 인간이 가진 인지적인 한계 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인지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인간이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하는 인지 전조작 십수년 인지에서 구체조작 십수년 이렇게 쭉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인지 자체가 어릴 때는 아주 겨우 언어로서 의사소통하고 자기 이 마음이나 의사나 그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해서는 뭐 그거 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냥 상대가 나오는 말이 자기한테 딱 느껴지는 대로 그 하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들 3살에서 5살 거기서부터 또는 뭐 이 구체조작 십수년의 페르소나 수준의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야말로 정말 메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상대와 나와의 그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규칙과 역할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는 정도 이런 정도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수학적으로 해야만 산술적인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지도 우리가 다 이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면서 발달해 가고 그런데 역설이죠 이건. 근데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 지배하는 것은 온전한 인지 10대 사춘기가 지나서 애들이 이 사춘기 때 막 걔가 그걸 지나면 달라져 완전히. 애 스스로가 달라지고 이제 대학에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야 야 우리 애가 이제 대학 가서 이렇게 잘하고 뭐하는 좋다 이게 다 발달 과정에 그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지배하는 것은 프리스쿨링 에이즈 6, 7살 이전에 다 이게 지배한다는 데서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게 뭐예요? 페르소나적인 초등학교의 수준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담자한테 그걸 알게 하는 거.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인지가 아주 무지한 상태. 그런데다가 무지한 데다 그 인지 수준 자체가 낮으니까 어때요? 제대로 이게 자기 엄마가 잘해주려고 하고 뭐 한 게 얘한테 상처가 되는 거고 자기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애들이란 거는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발달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나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어감 무의식이라는 게 프리스쿨링 에이즈 이전에 생긴 것들이 더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내담자하고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거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난 영아를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물론 혼의 기, 아까 기질 얘기했지만 혼의 기가 강하게 태어난 애가 있고 혼의 기가 좀 약하게 태어난 애가 보통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태어난 아이라도 이게 이제 감정 정서적인 2살 전후의 요 단계 지나면서 이게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미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애가 양육자 대상 부모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뭐하든지 그게 보이지 않게 이게 그하게 되면 그때 얘 당연히 어때요? 감정 정서적으로 그하면서 얘는 상처를 받으면서 벌써 이게 그한다 이게 자기를 어쩔 수 없어 생활 때문에 자기를 그한데도 여러분이 잘 아는 분리불안 장애가 그 나이에 다 생긴다 이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잘 처리 못하면 장애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예민하게 생기는 때가 그 2살 또 언어를 배우면서 3살 4살 요럴 때 다 생기는 건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이 혼이 점점 제일 먼저는 이제 인지가 발달 혼을 갖다가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에 인지가 감정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인지로 가면서 그때에 이게 문제가 있게 되면 인지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서 감정 정서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서 혼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 정서적인 자아가 아니고 3살 때부터 생기는 그 자아 언어적인 그러니까 심적인 자아라고 하는 거죠. 심적인 자아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인지가 많이 위축이 됐다. 아이들이 인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되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하면 그러면서 자아가 부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그때 다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게 그때나 있듯이 쉽게 아주 예민한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양육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때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혼이 인지가 이렇게 발달하고 2살, 3살, 4살 언어 배움 발달하고 그게 따라서 자아가 그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 혼도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혼이 더 위축이 되면서 더 이 발달을 장애하는 거예요. 인지 발달과 자기에 대한. 점점 부정적인. 거기에서 지배적인 요인이 뭐냐면 인지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전부 다 아이야말로 대상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 아는 언어적인 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건 또 혼의 바로 이 혼의 위축이란 말이에요. 혼이라는 게 주체니까. 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주체에서 자기인데 자기 동일시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혼의 자아와 자기라는 게. 혼 자체는 자기란 말이에요. 실상 자기라 존재적인. 근데 그걸 동일시하는 것은 의식이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와 자기. 근데 혼은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적인 자기란 말이에요. 혼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려가 돌아가니까 한쪽이 나빠지면 더 나빠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혼과 마음과 감정 정서와 기. 아까 얘기했죠. 바로 혼의 기를 해요. 정신. 보통 그 혼기가 강하냐 약하냐 뭐 이런 그게다 이제 이 모든 게 뇌를 통해서 다 발현된다면 전부 다 문제 혼심 정기 뇌. 그다음에 그건 또 신체적인 혼말로 나오잖아. 정말 성인이 돼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기는 힘든데 보통 사람들 그게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뇌의 이 표적의식 이것에 각인되고 그 한 대로 작용하는 대로 자동 반응하는 그것은 우리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말, 아주 과한 말. 우리가 잠깐 힐링되고 맞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뿌리가 깊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각성, 자각, 긍정, 훈련을 얘기하는 건 뿌리 깊은 거를 갖다가 뿌리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성인이 된다면 얘기는 지금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금 성인이 됐어야 문제예요. 성인 되면 심청 나선 동력학적인 그건 왜냐면 발달 단계 것이 성인이 된 다음에 그게 다 차곡차곡 홀라키적으로 베이지 밈에서부터 퍼플 밈, 레드 밈 이런 게 뭐냐면 베이지 밈이라는 게 한두 살, 한 살 기적인 베이지 밈, 근본적인 본능적인 건 되고 또 아이들 감정 정서적인 거 할 때가 어때요? 퍼플 밈적. 아이들 때 그것이 성인이 돼가지고 다 차곡차곡 홀라키적으로 레드 밈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자기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나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쿨링 에이지에 가서 이제 사회생과 그거 할 때가 그때 형성되는 게 인습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보면 이게 성장 과정에 우리가 형성됐던 그것이 어때요? 성인의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것을 지배하고 발현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각성하는 만트라. 그것이 또 앞에서도 누누이 했지만 뇌와 혼의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뇌는 버추얼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리고 뇌는 상상하고 그 하는 대로 뇌는 그대로 뇌 뉴럴 네트워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상상만 해도 뇌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뭐하고 다 나온다 이거예요. 뇌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뇌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요새는 VR이 여러분의 중요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그 안에서 좋은 거라면 그게 앞으로 사실 여러분이 치유할 때 VR을 지금은 이제 비싸겠지만 이제 보편화되고 그거 하면 VR에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치유받게 하면 완전히 뇌가 다르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좋은 건 AI와 VR 이것이 지금 치유의 강력한 도구. 왜냐하면 뇌가 그렇기 때문에 뇌는 그렇게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뇌는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당장 생기는 게 계속 반복하면 뇌는 회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관련되는 뇌 분비, 신경전달 물질이 생긴다 이게. AI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역할 분담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AI가 가면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I 초기에 구글 AI 이거 쓴 거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AI가 다행히 작년에 초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1년 반 사이에도 AI가 굉장히 그한 거예요. 이제 AI, 챗GPT나 오픈 AI에서 나오는 답을 보면은 작년 2, 3월 달 그하고 차원이 달라. 근데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달라져요. 그럼 AI가 뭐냐면 이게 다 현재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으로나 그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웬만해서 다 블로그로 돼 있잖아. 물론 AI가 처음에 서치할 때 가장 질문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가장 그건 딕셔너리적인 거, 사전적인 거에서부터 또 보편적인 거 이런 거 갖다다가 그 자체가 그하면 관련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것도 가장 그한 걸로 블로그도 인용 횟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수준은 맞는데 근데 앞으로 가면 그게 점점 더 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없을 때 같으면 사람들이 그거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런 거에서부터 그렇듯한 것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AI가 더 유튜브에 주관적이고 편향되고 뉴에이지적이고 아니면 극단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지금 뭐 판을 치잖아. 뇌과학의 환원주의고 뇌과학 꼴통 유물론자인데 이 친구가 온갖 거 다 다뤄. 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AI가 역설적이지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인간의 여러분의 영역, 심층 심리를 지나서 정신적인 영역 이쪽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치유자들이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야. AI는 그 중에 좋은 말 잔치같이 좋은 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얘기하겠지. 그런 좋은 말에 대한 레퍼런스, 윌리엄 블레이크 한 지금이라도 딱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뭐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는 데 가이드로서 제일 먼저 AI는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지를 지금 가고 있네.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무지인데 정신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해서 무지가 뭐가 무지냐 하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더구나 몸 너머에 본능, 감정, 무의식 이렇게 하면 몰라. 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더 모르고. 그런데 AI도 물론 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무력해지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위에적인 건 아니고 초의식적이고 그한 세계는 아니고 거기에 나온 건 학술적으로 그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그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그한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아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데 AI가 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AI를 얘기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AI가 점점 범용적인 수준까지 과학을 하고 역학을 하고 그걸 한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도 놀라는 거야. 챗GPT가 최소한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건데 또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게 다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걸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는 놀라운 거야. 그럼 1년 만에 이런데 앞으로 또 1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년만 지나면 범용 AI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초의식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경전이나 뭐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수준밖에 못할 거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들 최소한 인간의 심리, 정신심리 지금 서양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심리 또 우리가 지금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 있는 것도 경전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잘 제대로 잘 해석한 거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의 일이 굉장히 쉬워진 면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리플레이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얘기하는 인지적 무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분의 내담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없다는 인정하면서 자기 속에 각인돼 있는 거 인지적인 기억이죠. 부정식. 이거는 절대시하고 반응한다. 그게 모순 아니냐는 걸 본인한테 그럼 본인이 뭐냐면 진짜 그렇다 이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뭐라 해도 막 그거 하고 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변하고 그의 기억 자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그게 넣는데 그럼 자기가 지금 얽매여 있는 부정적 기억, 부정적 자기 인식에 대한 것 자체를 절대시하는 것을 벗어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절대시에서 상대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딱 좋은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VR 같은 것들 또 챗GPT를 갖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지란 건 우리가 기본적인 거 다 모른다 이거예요. 내 자신만 해도 내 몸이 지금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들은 정말 복불복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운이 좋으면 아주 그하는 의사들도 양심 고백하는 의사들이 있잖아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수많은 연구와 뭐가 했는데도 전문가 의사들조차도 전 모르고 우리 자신은 더더구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서 우리가 그했을 때 그하면 내 뒤가 그하다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딱 젊을 때 잘못해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된 거는 평생 고생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의 내담자들이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이걸 알고 자기가 지금 그 걸려있는 것을 절대시하는 데서 상대적인 걸로 골라. 그건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지금 현재 비엔이아이나 신체 신경생리학이나 우리가 해부생리학이나 이런 수준에서도 이것도 대단히 그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 방자, 파동 이런 정도로 나가지만 이런 정도로 이해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혼, 대학에서의 문제는 뭐 하는 쪽으로만 그거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책들 냈다고 빙의는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냐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걸 에너지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바로 이 파동이라 하면 에너지와 식 바로 얘기하잖아. 불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 하면서 두 가지 양면을 얘기했잖아. 인식적인 측면과 존재적 측면 양쪽으로 우리가 생각했냐고. 인식적인 측면은 불교가 바로 이게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심의 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한쪽은 바로 또 존재적인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적인 말이에요. 양자 파동은 양쪽으로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정신적인 것도 다 정신 에너지단 말이에요. 의식도 다 에너지다. 에너지로 하면 에너지로만 그 하는 거지만 그게 실제로 그게 기능적인 거, 주체적인 거,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이런 거는 깐 건 다 뭐 실제가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걸 그런 책을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아직도 이게 그런 거라 이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양자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보면 에너지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게 많잖아.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지. 그렇지만 그 에너지적인 것을 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식, 무의식, 심청 무의식, 또 주체인 혼, 영, 또 영도 개체적인 걸 넘어서 작용하는 것들. 이 모든 게 에너지가 아니고 식이란 말이에요. 심의식.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를 그건 한쪽밖에 모른다. 그 전문가는. 그 한쪽 가지고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책을 내면서 그걸 또 추천해주는 사람도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야. 우리 정신과.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이 그 사람도 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빙의하는 친구들은 빙의는 에너지가 뭐 그걸로 다 하는데 이건 여기서 빙의를 없다고 하니까 또 이거 하고 뭐 이런 게 다 어느 한쪽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그게 문제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부정적인 인지, 또 부정적인 인지 이렇게 하면 지정의를 다 합치면 인지의 그거라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인간이 가장 취약하고 그 안에 감정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가 가장 취약하다 이게 문제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 정서의 조절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게 불안정하거나 이게 대부분의 그거라 이게. 이거에 대한 치유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이기 때문에 감정 정서에 대한 게 뭐냐 감정과 정동의 각성 훈련인데 이거 각성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이나 딱 어느 순간 어떤 대상과의 그 관계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뭔가 감정 정서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다크하는 걸 알아차리는 게 좀 빠르죠.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폭발되고 되는 거는 이 훈련하는 삶일수록 자기 성찰적으로 그하는 삶일수록 상대가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무기대하는 훈련, 감정 정서적으로. 특히 그거는 칼마 대상한테 참 좋은 거예요. 칼마 대상이다 하고 자기가 알아차리고 나면 그 칼마 대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게 그 사람의 한계 상태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치유기제에서 가장 강요시하고 있는
있는 게 개개인은 자동 반응한다고 그랬대요. 자동 반응은 왜 자동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의식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칼마적인 심청 무의식과 또 혼식에 대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그 사람의 뇌 소청 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게 자동 반응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그 상대도 그 사람이 각인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대로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계 상태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떠나가지고 아까 방편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 해야 할 일이나 자기 임무나 이걸 안 하고 조직을 파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고 하는 이런 능력이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예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정세, 분노와 언쟁에 대한 충돌에 대한 그걸 갖다가 자꾸만 뭘 훈련해야 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나오는 거다는 걸 당연히 인정하는 걸 하려고 그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의식 훈련. 그렇다고 훈련을 안 하고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했지만 그냥 다시 자기도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의식화해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나 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걸 딱 느끼면 내 감정 바로 지정의 이게 기분이 이게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글로 가기 전에 딱 자기를 갖다 알아차리면서 이 각성적으로 딱 알아차리면서 주시하는 거지. 딱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는 뇌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일수록 뇌와 감정의 가슴 하고 하니까 이것이 딱 뭔가 이게 반응이 오는 걸 먼저 느낀다. 이게 예리할수록. 그러면 그 순간에 딱 그걸 알아차리면 자기가 각성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의감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각성적으로 딱 이렇게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챙기면서 얘기하는 알아차림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통찰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충돌 조짐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럼 각성자가 수준에 따라서 시작 단계에 갈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아직 훈련들에서 폭발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폭발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수준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훈련을 하면 할수록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폭발해가지고 그거 폭발한 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또 폭발, 말과 행동이 더 거칠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게 보던데 그걸로 진행을 폭발한 다음에 또 알아차리면 그걸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폭발하기 직전에 기분이 이상해지고 뭐 하는 거 알아차리면 어때요? 폭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물방울에 대한 그게 감정 정세에는 가장 중요한 그거래요. 씨앗을 주는 것은 대상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대상이 탁 폭발된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각, 훈련, 각성 자각이죠. 또 일찍이 딱 알아차리면 그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뭐 한 번 알아차리면 안 돼. 그것도 훈련이 돼야지만 그거 하는 거지. 훈련이 안 되고 한 번 고정되어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수준도 다 훈련의 결과로서 그거 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감정 정서에 평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 감정 정서로 내가 좀 불안정하다. 어떤 대상이 특히 칼마 대상이 날 확 뒤집는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요. 훈련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 하는 건 자기 파괴일 뿐이니까 내 몸도 많이 가지고 그런 걸 각성하고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알아차림 마음 챙기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 이거예요. 통찰적인 알아차림이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바라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하고 다른 거지. 있는 그대로 이게 탁 감정이 돼가지고 반응이 돼가지고 탁 터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지. 그리고 그냥 보는 거지만 이거는 통찰적인 거라고. 통찰적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벌써 이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태를 알고 내가 이미 대상과의 그걸 그 하는 걸 안다 하면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한계 상태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걸 아면은 그 반응이 전에가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한 상태 아직 훈련이 안 됐다. 각성력이 안 되면 그래도 이게 심하게 나오면 움직인다. 이게. 그 움직일지 시작하는 단계부터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냐. 그 훈련이 많이 된 뒤에는 그 기분이 딱 해가지고 시그널이 올 때 딱 알아차리지만 보통은 그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탁 폭발된 다음에 그 한 거예요. 훈련하기 전에 여기까지 몸이 다 경직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점점 훈련하면 어때요? 점점 더 일찍 알아차리고 요 밑에까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걸 억압하면 안 돼요. 억압하면 억압의 에너지가 몸을 갖다 그거 하니까 각성토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거 했구나 하는 걸 갖다 각성적으로 탁 됐네 이런 거지. 그걸 가지고서 야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벌써 이미 억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훈련에서는 내가 왜 이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 내가 왜 이래라는 거 가지면 그건 완전히 이 훈련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건 앞으로 뒤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일어난 상태가 나의 현재 훈련 상태
상태다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한 것 자체도 내가 정말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이 뒤집히고 경직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정도에서 내가 알았다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식으로 각성긍정이지.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지금 다른 것도 뒤에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거랑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요게 지금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어떤 감정 충돌이나 정도의 어떤 조건에서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통찰적에 각성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대상과의 어떤 칼마적이거나 아니면 칼마적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면 뭔가 그런 게 이미 있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하는 사람은 대비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한계 상태에서 이 사람 말과 언행이 다 나오는 거다라는 걸 내가 각성하고 그런데도 나한테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듣자마자 내 기분이 그하고 뒤틀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자체를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된다 이거 내가.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통찰하는 순간 그 이상은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이걸 억압하고 전현다는 거예요. 억압은 그걸 내가 왜 이래 하면은 그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 에너지를 안 생기게 하면서 그게 스톱하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왜 올라오는가는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건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 그거는 우리가 신경생리학적이거나 그거 자체는 그게 문제란 말이야. 깊이 들어가면 칼마의 문제일 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의식, 심의식 또 상대가 그거에 있는 게 두 개가 충돌하는 거는 당연히 두 사람이 이제 감정 정서적으로 얽혀 있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확철하게 각성해서 자각하면 왜 그럴까의 문제란 건 더 이상 묻어서는 안 돼요. 또 그거에 또 달라붙어서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건 확실히 알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진행되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점점 가면서 강도가 약해지면서 없앨 수 있는 쪽으로 통찰적으로 각성 자각하는 쪽으로 이 정동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하는 훈련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왜 이런 감정에 이걸 문제로 얽혀 있는가 이런 게 된 걸로 간다면은 이거는 에너지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식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아는 수준이라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이 이게 훈련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완전히 아는 단계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같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면 그거 아는 거하고 그거를 완전히 알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와 그걸 알면은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에너지의 흐름을 갖다 각성 자각하는 거지. 부정적인 이런 에너지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 정동 에너지의 흐름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그것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신체적인 거 이 모든 걸 갖다 경직시키고 이 스트레스 상태와 뭐 상태로 만든다는 자체를 그거 아는 정도는 기본적인 그거니까 이것이 왜 생겼냐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또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감정 정동이 생기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적인 거지.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걸 각성 자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감정 정서의 이 충돌이나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단순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공부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지견이 달라지고 자동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얘기했을 때 그걸 왜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이 단계는 단순히 이 에너지가 그 폭발 단계로 가는 거를 각성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주시하는 이거예요. 에너지를 갖다가 주시하는 그 단계지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건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지만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원인은 뻔한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지와 우리의 자기와 자기 인식과 이거 자체가 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하고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왜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지금 우리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아까 얘기해서 다른 차원에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거에서 더 자유롭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나중에 남는 건 하지만 칼마의 문제 이외에는 어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칼마가 아니면서 결국은 모든 게 자기의 감정, 정서, 전혀 자기의 문제니까. 그래서 자기의 문제니까 자기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완전히 없는 정화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수행자도 없는데 보통 사람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그것이 얽히면서 인지의 문제, 자기의 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그하면서 그 특정한 대상하고 그것이 탁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어떤 왜라는 말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자각이라는 것은 모든 치유 훈련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성자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여기서 지금 문제는 감정 정동, 정서 정동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것이 불안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일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거를 결국 자기 치유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심한 상태에서부터 이게 심하지 않는 상태로
우선 가기하기 위해서는 각성 자각을 해서 이 정도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건 왜에 대한 걸 아는 건 아까 내가 뭐랬어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현재 나의 그 사람이라 할 때 나 또는 나라는 게 여러분이 내담자 지효 대상자의 그 사람의 심의식의 상태 이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보라고 아까 왜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에 원인이란 말을 써놨잖아. 은행, 계도, 자업, 컴플렉스, 병체, 미숙한 방위자, 트라우마, 갈마 엄청나게 많은 거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아까 얘기했던 복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는 자기가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모든 게 무지, 인지적인 무지와 이런 데 생기는 거라 이게 근본적인 건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무지무명, 탐진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점점 알면 알수록 자기가 그런 게 각성, 자각뿐이 아니라 이제 그게 뭐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보통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어떤 대상이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바로 감정이나 기분의 정리 업세트되고 했지만 그게 더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지 칼마가 있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단순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 심층 무의식, 아래아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차원의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걸 하기 전과 그걸 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에너지에 대한 걸 갖다가 릴리즈 해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발현된 순간적인 통찰적인 각성 훈련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다툰다든지 어떤 사람하고 기분이 어떤 그거는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현상적인 거지. 근본 원인이 아니고 현상적인 거에 대한 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의견이 달랐다든지 이게 딱 충돌됐다는 건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래.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상은 반응은 조연이라. 주인과 조연 이게 결국 불교적인 걸 칼마적인 걸로 가는 거지만 주인과 조연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로가 그에 가지고 충돌되는 거란 걸 알면은 그게 목을 매지 않는다. 그럼 양쪽이 나도 문제고 그도 문제라는 건데 그 문제를 알아차리고 작성하면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생각했다고 없어지냐? 아니라 그랬어요. 다 각인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그하지 않으면 자동 반응한다 그랬어요. 각성 자각 훈련을 해가지고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야만 자동 반응을 안 하지. 그것도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순간 또 탁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깨어있는 걸 딱 돌아오면 딱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딱 그하면 에너지는 거기서 멈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깨어있으면 이거 자체도 안 일어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항상 깨어있나요? 항상 깨어있지 않을 때는 탁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고 그 자체를 모르니까 뒤집어져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 해도 하루 종일 가고 며칠 가고 훈련한 사람은 그게 몇 시간도 안 가고 잠시 그거 할 수가 있고 조금 훈련만 해도 이럴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한 거예요. 대단한 수련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음챙김 수련, 명상 수련을 하지도 않은데도 이런 훈련만 해도 상대 그거 당한 다음에 기분이 그하고 그것이 저녁에까지 가도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보면 또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이 훈련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훈련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이게 터지고 나서라도 잠시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강도다. 그거 하는 데 따라서 이게 점점 되게 없어지고 완전히 깨어있으면 원인까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깨어있는 문제와 자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더라도 딱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알아차릴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걸 우리가 수련을 하고 그 한 사람은 찰나적으로 딱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아주 강도가 심한 건 잠깐 다른 사람은 어때요? 1시간, 2시간, 하루, 며칠 그 사람하고 완전히 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만 해도 벌써 해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시하고 심상화 훈련하고 폭발된 감정은 조금 각성하고 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대와의 그게 필요할 때는 각성 자각하고 자기가 그한 다음에 못해요. 그 다음에 딱 그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대상일 때는 화해 언어와 행동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대에 대해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이런 말을 갖다가 그 상대한테 하는 것도 훈련으로 한다니까. 딱 에너지를 멈추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해해, 괜찮아 이렇게 나는 거고. 뭐 여하튼 어떤 그게 상황에 맞는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하고 이거 훈련하고 나면은 이제 칼마 있는 사람도 칼마적인 거 낮아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고 나면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건 또 훈련도 쉬워요.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차원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내가 챗GPT 따라봐도 없는 그거예요.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ESRP죠. 이게 법칙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감정 정서나 감정 정서 뒤집어지는 건 뭐겠어요? 대상에 대한 기대 우리는 다 있어요. 어떤 관계든 이게 가족 관계든지 동료든지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이거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잠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대상에 대한 expected performance 대상에 실제 그 사람 realized 그 사람 실제 퍼포먼스예요. 그 단순하단 말이에요. 실제 퍼포먼스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좋으면 어때요? expect 자기의 expected emotion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지. 뒤집어질 이유가 없지. 플러스 감정 정서의 희비가 이끌린다는 그 말이란 말이야. 이 법칙을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와 삶에서 단순한 법칙을 앞에 한계 상태, 무기대 한계 상태가 내가 여러분한테 정말 강력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치유기제의 그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내담자한테도 그게 특히 감정 정서적인 문제로서 거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강력한 법칙. 우리가 각성타 같은 게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면 어때요? ES0라는 뭐예요? 무기대한다는 얘기예요.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다. Expected performance가 제로인 상태예요. 대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한계 상태에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받아서 오케이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감정 정서적으로 내가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냉철한 나의 그걸로서 이 사람이 지금 조직이나 그게 파괴적이고 뭐한 거다 하면 그거는 방편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방편적으로 그걸 응징을 자기가 감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걸로서 이걸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의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기대할 수 없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도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오케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 챙김 아까 명상사진에서 얘기했던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각성 상태가 이제 제로라는 게 이게 그냥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RP 제로가 파지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만큼 이게 고마움을 하고 네거티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민, 측은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공과 사를 달려해요. 우리 공적으로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지금 통치자가 있는데 이게 나라를 많이 파괴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하는 거하고 그거는 공적인 거니까 응징이 돼야 되고 공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의 어떤 폭군이나 폭력을 쓰거나 그에 대해서는 그걸 저항하고 하는 이거는 개인의 그하고는 다른 거라 이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가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각성 훈련에서 이게 뭐예요? RP0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 그만큼 그한 것만큼 격려해주고 이 사람이 네거티브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연민을 갖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공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어떤 응징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그 조직이나 사회 그거에서 응징을 받고 그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보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여러분이 내담을 때 그하고 쉽게 이 사람이 각성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은 주로 이제 우리가 감정 정서라는 게 사람 대 사람의 수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더 확장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완전히 업세트 시키는 거는 사회 시스템 어떤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돌아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그거냐 말면 그 자체는 더더구나 어떤 개인은 주체적인 것도 하지만 이것도 고갈마적인 거고 여러 거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니까 자기가 그걸 뒤집어지거나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더 기대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하지만 그 조직이나 사회를 갖다 파괴시키면은 그걸 공적으로 응징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건 다른 거다 이런 거예요.